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함수 두 번째 시간 합성함수하고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함수의 정의하고 함수의 종류 그리고 간단히 그래프에 관한 성질들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함수를 연결을 해갖고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합성함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합성함수를 하려면 먼저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은 f라는 함수, 그쵸?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g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g라는 함수를 x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y에서 어떤 z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지금 x에서 y로 갔고 y에서 z로 정의가 되는 두 함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x 그리고 y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우리 연결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에서 x에서 y로 가는 거, 자, 그리고 g에서 y에서 z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자, 이 어떠한 x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fx에 대해서, 그쵸? 이번에는 g라는 함수는 이 fx 값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g, 그쵸? fx의 상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다? 지금 보시면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x값에서 출발을 해서 fx로 갔고요. 그리고 이 fx에 대응되는 또 다른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느냐? 말 그대로 fx의 값을 gx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의 fx 쓰시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를 집어넣어갖고 이런 식으로 g 동그라미 fx 이런 식으로도 기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두 개 의미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거는 x를 처음에 fx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해당하는 함수값을 다시 어디다가 g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갖다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다. 만약에 fg, h 이런 식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x에서 y, y에서 z, z에서 w로 갔다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GOF랑 FOG는 결과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함수예요. 그쵸? 바꿔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바꿔서 계산한다라는 거, 그쵸? 합성을 시킨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F라는 게, 그쵸? fx가 x 플러스 2고 g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GOFX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fx를 gx에다가 합성시킨다는 거예요. fx가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fx에 해당하는 게 gx의 x값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만약에 FOG를 생각을 한다면 이 얘기는 이번에는 gx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x가 되는 거예요. fx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함수 x제곱 함수가 이 여기로 들어가게 된 건데 x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딱 봐도 교환법칙 안 되죠? 그쵸? 합성의 순서가 달라지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F랑 G를 뭐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함수를 잘 꾸며갖고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교환법칙, 합성함수에서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만 누구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지금 결합법칙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쓴 i는 뭐냐면 항등함수예요. 지금 i라고 쓴 거는 항등함수. 여러분 항등함수는 뭐예요? y는 x함수, 함수로서 표현해요. 자기 자신으로 그냥 보내는 함수기 때문에 i하고는 합성해봤자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자, 그리고 합성함수의 정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합성함수 한 가지 했고요. 한 가지 더 함수의 성질에 대한 거 한 가지 더 한번 알아볼게요. 뭐가 있느냐? 합성함수랑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역함수라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역함수가 무엇이냐? 역이라는 단어는 뭔가 바꾼다 그러는 단어가 속에 숨어져 있죠. 자, 역함수 보시면은 1, 2, 3, A, B, C. 일단 역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X에서 Y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X에서 Y로 하나에 하나씩 다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곤역하고 치역이 같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어떠한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거꾸로 가는 함수. 그쵸? 이번엔 y에서 x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x에서 y를 가는 걸 f라고 한다면 y에서 f로 가는 함수를 우리 역함수라고 하겠다. 무슨 말이냐? 1에서 b, 2에서 a, 그리고 3에서 c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가 fx다라고 한다면 우리 f 역함수는 거꾸로 가겠다는 거예요. A에서 2로 대응되고 B에서 1로 가고 그리고 C에서 3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갖다가 역함수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듯한 이러한 기호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F에다가 만약에 지금 똑같이 써볼게요. F에다가 지금처럼 1을 집어넣은 값이 B다. 그쵸? 이게 F 함수였다면 그러면 F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 F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1 이런 식으로 서로 XY가 바뀌어서 등장을 하는 이러한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 지금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먼저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면 y랑 x를 바꾸는 거. 이번에는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꾸로 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역함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역함수의 정의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성질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그쵸? x랑 y를 함수값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성질이 성립을 하겠다. 자, 우리 역함수의 성질 알아볼게요. 자,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함수 계산할 때 많이 은연중에 쓰이는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함수 성질 볼게요. 자, 세개 FGH가 지금 1대1 대응이고, 그쵸? I는 항등함수라고 했을 때, 역함수에다가 자기 자신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 그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을 합성한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F에다가, 그쵸? A를 집어넣어서 1이라는 값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 1이라는 값을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역함수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시 A가 나오죠? A가 들어가서 A가 나오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F에다가, 그쵸? 원래 함수와 그리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만화예요. 그냥 항등함수 I로서 나오게 되고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 F다. 자, 그리고 하나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 이렇게 합성함수에다가 괄호치고 같이 전체적으로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쵸?
G 역함수, F 역함수가 아니라 함수 순서가 바뀌어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역함수가 어떻게 돼요? F가 먼저 나오고 G가 나오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F 동그라미 G에다가 역함수를 하게 되면은 G가 먼저 나오고 F가 나와요. 자, 2개짜리 뿐만이 아니라 3개짜리도 지금 보시면 H, G, F에다가 역함수를 한꺼번에 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F가 먼저 나오고 G가 먼저 나오고 H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역함수의 성질 중에 첫 번째 거 여러분 보시면은 어떠한 함수에다가 어떠한 F라는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취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성질이 있어요. 성질이다. 정의처럼 마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3번을 보시면은 G 동그라미 F에다가 자, 누구를 그쵸? 누구를 합성을 하면 I가 나올까요? 이 그대로 그쵸? 어떤 함수에다가 G 동그라미 F에다가 그쵸? 누구를 합성을 했으면 I가 나올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합성하면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신에 누구는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물음표 자리에다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제가 F 역함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괄호를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운데서 F 역함수에서 없어지죠. 항등함수 I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 가운데 싹 가리고 보면 이번엔 G만 남았죠? 자, 그래서 G 역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운데 없어지고 끝에 없어지고 G하고 G 역함수에서 최종적으로 항등함수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G 동그라미 F에다가 누구를 합성을 해야 F 역함수, G 역함수를 합성을 해야 I 항등함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G 동그라미 F의 역함수는 G 역함수, F 역함수가 아니라 F 역함수, G 역함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 바뀌어서 나오는 듯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 순서 바뀌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 성질은 우리 앞에서 역함수 정의하면서 나왔던 성질이죠. 여러분 4번 이거는 성질이자 중요한 것 중에 문제 풀면서 나오는 것 중에 되게 많이 쓰는 성질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3번은 순서 바뀌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은 역함수 성질에서 우리 간단히 양쪽으로 합성시키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역함수 성질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1번부터 1, 2, 3, 4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수식에서 그러면 역함수 계산하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fx가 실제로 수식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역함수를 계산을 할 것인가? 자, 주어진 함수가 1:1 대응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 그쵸? 1: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도 모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x를 x에 대해서 정리한 후, 그쵸? x는 어떤 y의 꼴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x랑 y를 바꿔서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 이러한 1차 함수가 주어졌다. 자, 1:1 함수죠? 그쵸? 1:1 대응이죠? 직선의 함수는 우리 1:1 대응이 실수 전체에서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y는 하고 되어 있죠? 이걸 x는 하고 고쳐볼게요. y-3은 2x 그 다음에 x는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2번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y는 하고 되어 있던 걸 갖다가 x는 하고 고쳐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랑 y를 바꿉니다. x가 y가 되고요. y가 x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함수 계산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함수 수식에서 구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수식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x랑 y가 바뀌었죠?
자, 역함수는 성질도 중요하고요. 관련된 거는 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지금처럼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주시고요. x랑 y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역함수 그래프와, 그쵸? 그리고 원래 함수, 본래, 그쵸? 역함수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x랑 y를 바꿔서 식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돼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역함수하고 원래 fx 있죠. fx와 f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도 되는 거, 수식상에서도 성립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처럼 x, y 바뀌는 거, 수식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성질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랑 역함수 문제 간단히 풀면서 개념 정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보시면요. A라는 집합이 1, 3, 5로 주어졌을 때 어떠한 함수 fg가 A에서 A로 그냥 가는 함수네요. 자, 그랬을 때 F1은 5다. 자, 그리고 F3은 3, 그리고 F5가 1이고, 그리고 G 함수는 G1은 3, G의 3은 1이고요. 그 다음에 G의 5는 5.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구를 계산하라? G에다가 F 역함수 5 더하기 F에다가 G 역함수 5. 자, 이것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5라는 값을 F 역함수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자, F 역함수 5. 이건 얼마일까요? 자, 물음표. 그쵸? F 역함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모르죠? 그치만 뭐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성립한다면 F에다가 물음표를 집어넣으면은 5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F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5가 나와요? F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5가 나오죠? 즉 제가 물음표라고 쓴 값은 얼마겠다? 1이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1이다. 자, 그래서 F 역함수 5는 1이에요. 자, 근데 합성함수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1 나왔어요. 자, 이것을 누구한테? G한테 주자. 자, 그럼 G1, 1 넘어왔네요. G1은 얼마다? 3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 값은 3. 그쵸? 더하기. 자, 이번엔 여기 G의 역함수 5네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 G에다가 G 역함수 5라는 것은 G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함수값 5 갖는 거 얼마예요? 5죠. 그쵸? G 역함수 5는 5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5가 나왔어요. 5를 이번엔 누구한테 줘요? 합성함수니까 F한테 주네요. 그쵸? G가 F5는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따라서 4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역함수 함수값 이용을 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아이고, h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요. gx가 2x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랬을 때 h를 g에다가 하고 최종적으로 f에다가 했다. 그쵸? f 그 다음에 g hx가 얼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hx에다가 gx를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까지 g에다가 hx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hx를 gx에다가 합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어디로 들어가요? x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hx가 gx의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2배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x자리에 hx가 통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얼마?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f가 최종적으로 뭔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f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을 집어넣었대요. 자,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나왔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까지 그냥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f6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 x가 6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f 안으로 들어온 게, 그쵸? 이 통째로 이 안에 들어온 게 6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6이었으면 하는 거예요. 즉, 실제로 x 입장에서 보면 얼마예요? 이거 넘기면은 6에다가 1을 빼게 되니까 5가 되겠죠?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f6이라는 게 이런 식의 합성 형태에서는 x값이 아니라 여기 들어온 값이 6이라고. 그쵸? 여기 들어온 값이 6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x값은 요구하는 게 6분의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가 되나요? 5에다가 2니까 7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함수인데요. 자, 여러분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대칭형인 이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1대1이 되지가 않아요. 그쵸? 1대1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3번에서 보시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래요. 어떻게? 정의역을 따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쵸? 문제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어떠한 X, 그쵸? K보다 작은 X들의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F 함수는 A에서부터 그리고 A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어떠한 함수.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함수예요. 주어진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다. 마이너스 x제곱 더 x 4x. 자, 이곳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쵸?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쵸? 먼저 뭐가 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실수 전체로 따지자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2차 함수는 실수 전체의 범위로 보게 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대칭인 종모양인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모든 2차 함수는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어떠한 조건을 줘서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자, 이것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실질적인 값은 마이너스 4고요. 상수 뒤에 플러스 4. 그래서 x-2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2일 때 4라는 이러한 값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려보면은 2일 때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지나는 점은 0하고 원점하고 4라는 점을 이런 식으로 지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실수 전체로 이 값을 따지게 되면은 당연히 2차 함수에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1대1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1대1이 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k의 값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누구를 활용을 할 거냐? y는 x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이 문제 보실 때 확인을 하셔야 될 게 해설지의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설지의 답이 지금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점이 지금 2,4의 위치에서 이쪽이 그쵸? 꼭지점 아래쪽이 바로 이렇게 1대1이 된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 해설에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A에서 A로 가는 이러한 함수예요. 따라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게 되겠죠? X가 어떤 K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K보다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집합이면서 그쵸? 똑같은 함수이면서 우리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보다 작거나 같다로 하게 되면은 2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인 함수값 얼마예요? 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공역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게 돼요. 당연히. 따라서 지금 3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틀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냥 꼭지점 딱 보시고서는 반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x하고 y 공역과 정의역이 같게끔 집합을 이뤄주는 y는 x 그래프 그쵸? y는 x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바로 이 점 그쵸? 원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쵸? 이 원점 이하로가 바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그래서 답은 여러분 수정하시기를 바래요. 3번이 아니라 몇 번? x, k는 0보다 그쵸? x는 0보다 작아진다라는 걸로 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이런 식으로 A에서 A 똑같이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은 함수값 그리고 뒤집었을 때도 똑같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값을 만족시키는 1대1 대응 함수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3번 꼭 수정해서 보시고요. 지금처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함수 찾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서 체크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fx는 2x 플러스 1이고 그리고 gx는 4x 더하기 9다. 4x 마이너스 9죠. 자, 이것에 대해서 f 동그라미 f에다가 h를 합성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gx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hx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hx가 뭔지는 몰라요. hx가 뭔지는 모르지만 f에다가 지금 합성을 했어요. 자, 합성을 해봅시다. 그럼 2배의 hx 이렇게 되겠죠. x 자리에 이렇게 hx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더했더니 gx 4x-9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hx 2배의 hx는 4x 1 넘어가면 뭐가 돼요? 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따라서 hx는 얼마다? 2x-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hx는 2x-5.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 계산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5번 문제 볼게요. 자, 이어서 5번 보시면 x에서 y로의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nx하고 ny는 같다.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여러분 1대1 대응은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즉 정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번은 맞게 되겠고요. 2번이 뭐예요? 1대1의 정의죠.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y값이 서로 함수값이 다르다. 자, 그래서 2번도 옳게 될 거고요. 자, 3번 보시면은 fx랑 누구하고 f 역함수 x는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러분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죠?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그래프가 서로 대칭인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옳은 설명이요. 자, 4번은 fx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과 일치한다. 틀리죠? 그쵸? fx의 정의역. 4번 보시면 f 역함수의 정의역은 누구하고 같아요? fx의 치역, 그쵸? 공역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일단 어차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공역, 즉 치역하고도 여러분 같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합성함수랑 역함수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성질들 기억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역함수 특히 좀 많이 쓰이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합성함수 하시는 방법, 의미라든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그러면은 함수에 대해서 그쵸?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 문제 다양하게 조금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에 1차 함수 나왔네요. 자, 1번 보시면 1차 함수 fx는 3x 플러스 k다. 자, 이것의 역함수에 대해서 자, f 역함수 1이 2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fx로 의미를 하면 뭔가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1이 나온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x, y를 바꿔서 성질이 똑같죠. 자, 그래서 2를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자, 1은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은 6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함수 완성해 볼게요. 3x 마이너스 5 이게 fx의 정체네요. 자, 그랬을 때 f1의 값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간단히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함수에 대한 문제죠. 자, x는 마이너스 1, 1, 3이고 y는 마이너스 1, 3, 6, 7.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에서 보시면 fx는 x다.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 대응되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1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인데 1 없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y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함수가 되려면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이 다 함수값을 가져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1번은 1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되나요? gx는 x의 제곱이다. 자, 마이너스 1 제곱했더니 1인데 역시나 없네요. 그쵸? 1도 제곱하면 1인데 없죠? 자, 마이너스 1하고 1에 대한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하지가 않아서 2번 마찬가지로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ix는 절대값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1 절대값 하면 1이고 2 더하면 3, 1 더하기 3은 3. 그런데 3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에 대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의되지 않는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j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함수값 마이너스 1이죠.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7이죠. 지금 2번에 4번 보시면 2x 플러스 1에 대한 마이너스 1, 1, 3은 모두 함수값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2번은 4번이 함수가 정의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간단히 함수에 대한 정의 봤고요.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과 같은 문제 여러분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어떤 정의가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f의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쵸? 존재했을 때 임의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fx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1번에 f 역함수 0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이거 계산하기 전에 f0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f0는 우리 0 플러스 0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f0 더하기 0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뭔가요? f0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가 돼요? f0는 2배의 f0다. 따라서 계산했더니 f0가 얼마 나와요? 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바꿔도 xy 바꿔도 근데 사실 이거 00이기 때문에 바꿔도 티가 안 나네요. f 역함수 0은 0이다.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f2가 1이다. 그러면은 f3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f2라는 것도 한번 f2라는 거 f1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1 플러스 1은 f1 더하기 f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래요? f2가 1이래요. 뒤에다가 잠깐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f2라는 거는 2배의 f1이고요. 자, 이게 1이 된대요. 그러면 f1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나요? f1은 바로 2분의 1이다. 먼저 하나 계산을 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3이라는 값은 그쵸? f3이 2분의 3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쪼개서 f3은 f1 더하기 2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f1 더하기 성질에 의해서 f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f2가 1이라 그랬고 그쵸? f2가 1이라 그랬고 f1은 우리 계산을 했죠. 2분의 1이라고 따라서 이거 2분의 3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번도 옳은 설명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3번 이어서 보시면 f의 역함수 2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f 역함수 2가 1이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2가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뭘 계산을 하느냐? 우리 f 한번 2라는 걸 볼게요. f2는 f1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이거를 써먹으려고 f1 플러스 f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1이 얼마라 그래서 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f2가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f4는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에 2 더하기 f2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얼마예요? 4 더하기 4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리게 되겠죠. f4는 6이 아니라 얼마가 나오게 돼요? 지금처럼 8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은 답 몇 번이 답이 돼요?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3번이 조금 문제가 새로운 정의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풀이를 제가 상세히 써서 그렇지 실제로 복잡한 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식 계산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3번과 같은 문제 의외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새롭게 나온 정의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라는 대로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fx는 4x-1이고요. 이것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자, 역함수. 여러분 역함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gx. 자, 일단 y는 4x-1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4x는 y 플러스 1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는
4분의 1 y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랑 y를 바꿔주면 y는 4분의 1 x 더하기 4분의 1. 자, 이게 역함수가 되겠네요. 따라서 gx는 4분의 1 x를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gx일 때 f3x의 역함수를 gx로 나타내면 f3x 자, f3x는 x 대신에 3x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간 거. x가 4배의 x-1이기 때문에 3x는 마찬가지로 4배의 3x-1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가 돼요? 12x-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12xy는 12x-1 한번 고쳐볼게요. 자, 넘기면 12x는 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는 12분의 1 y 더하기 12분의 1. 자, x랑 y를 바꾸면 y는 12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형태를 좀 보기 위해서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4분의 1x를 더하기 4분의 1 이거 뭐예요? gx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열심히 f3x에 대한 역함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쵸? 역함수 쭉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 3분의 1의 gx가 나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3분의 1 gx랑 같아진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4번 문제 길게 썼지만 그냥 열심히 역함수 계산한 거예요. 1차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 복잡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실수의 부분집합을 정의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5번 문제 보시면 하나는 2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0일 때 자, 서로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는 2x제곱 마이너스 10x 이거하고 서로 같아지게끔 함수가 자, 그러면은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같은 x값에 대해서 그죠? 정역에 속하는 같은 x값에 대해서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럼 일단 뭘 계산해야 돼요? 얘네가 같은 값을 갖는 걸 먼저 알아야겠네요. 그쵸? x가 도대체 언제 돼? 그쵸? x가 어떻게 될 때 함수값이 같는지 함수값이 같은 거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라고 풀 수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좌변으로 다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x제곱 넘어가면은 3x제곱 자, 그리고 2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2x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5는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이다.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거나 5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즉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5가 되면은 이 두 개는 그쵸? fx와 gx는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집합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5를 다 갖는 이런 세 가지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 집합이 형성이 되면은 두 개는 함수값이 같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번? 세 개를 갖는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자, 5번 우리 간단히 하는 거 5번 같은 문제 복잡해 보여도 2차식인데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맞는 것을 고르면 자 옳은 설명 1번 fx는 2x고요. 그 다음에 gx는 x분의 2x 제곱이다. 자, 그러면 f는 g하고 같다. 여러분 이거 맞나요? 이거 미묘하게 여러분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틀렸어요. 그쵸? 왜 틀렸어요? 이거 약분하면은 2x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의역이 달라요. 그쵸? 이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거 약분하기 전에 뭐예요? 유리함수예요. 그쵸? 분모분자 이렇게 있는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절대로 뭐는 안 된다? 이거 분모가 0이어서는
안 된다. gx는 정의역에서 x가 0이라는 거를 빼야 돼요. 따라서 지금 틀리게 되겠죠. f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집합이지만 gx는 지금 x가 0인 거,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죠. 자, 2번은 y는 절대값 x는 1대1 대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쵸? 대표적으로 안 되는 함수예요. 왜요? v자형 절대값 x, 그쵸? 절대 1대1이 될 수가 없는 함수예요. 한 가지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1대1인 거 어떻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어갖고 두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이러면은 안 된다.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그쵸? 자, 그 다음 3번. 3번도 틀리죠? 그쵸? 왜요? 우리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교환법칙은 안 되지만 여러분, 교환법칙은 안 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4번은 x-y 이거는 뭐예요? y는 x네요. 이거 항등함수 맞죠? 그쵸? y는 x다. 그쵸? x를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값을 함수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 항등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간단한 성질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세함수 fx, 그쵸? f는 1차 함수고요. x-2, 그 다음에 gx는 x제곱이고요. x제곱, 그 다음에 hx는 x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을 구하면, 그쵸? 우리 먼저 이것의 역함수를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y는 x-2이기 때문에 역함수 계산을 해보면 x랑 y 바꿔서 넘기면은 y 플러스 2가 x가 되고, 이거는 자, y는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x도 hx의 역함수 계산해보면 y는 x-3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역함수 먼저 계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h 역함수에다가 g 으로 f 역함수 x의 최소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역함수 계산해놨죠? x 플러스 1을 g에다가 합성합시다. 차례대로, 그쵸?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다가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합성을 합시다. 합성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그쵸?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왜요? 2차식이잖아요. 2차식에서는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었을 때 뒤에 나오는 값, 그쵸? 최소값이죠? 자, 그래서 얼마?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7번, 우리 계산할 필요도 없는 문제, 역함수만 간단히 계산을 하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가볍게 풀 수가 있고요. 저는 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fx가 x제곱 플러스 2.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gx가 f 역함수다. 자, gx가 f 역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뭘 계산하라? g6 플러스 g의 역함수의 1 이것을 계산을 하여라. 여러분, gx가 f의 역함수다라기 때문에 g6의 값을 만약에 제가 a라고 한다면, 그쵸? 실제로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는 6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은 6이 나오는 그 값을 계산을 하면 바로 그게 g6의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f에다가 a제곱 더하기 2를 했을 때 6이 나오는 거. 그럼 a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범위가 어디? 양수 범위에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는 안 되고 a는 2겠다. 이거 g6 계산했더니 2가 나온 거예요. 역함수 성질 이용해서 간단히 할 수 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애초에 g가 지금 f의 역함수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역함수를 씌워놨어요. 이거 뭐예요? 얘는
F예요. 그냥 F 함수예요. 그쵸? 역함수, 역함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디 F에다가 1 집어넣어라. 1제곱 플러스 2는 얼마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5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3번이 답이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역함수랑 합성함수에 대한 거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 9번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짧은데 물어보는 게 좀 깊은 문제거든요. x가 0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x, x는 양수이다. 자, 여기서 f 역함수 마이너스 그것의 4의 값은, 자, 이 문제 좀 봅시다. 식은 되게 간단해요. 뭐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문제가.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f함수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역함수를 물어본다. 당연히 fx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역함수를 계산하기라는 어렵고요. 역함수 성질을 우리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계산해야 되는 거, f 역함수 4의 값을 알고 싶죠. 그쵸? 그것을 알아야지 다시 뭐 집어넣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쵸? A가 미지수인데 당연히 뭐지? 그쵸?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어찌됐든 4가 나오기를 바래요. 자, 4가 나오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a제곱은 4 이렇게 위에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a가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요. a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계산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위에 거를 계산을 하려면 들어가는 값이 뭐여야 돼요? 음수여야 되죠. 그쵸? x가 0보다 작을 때 우리 위에 값을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a가 누구? 마이너스 2일 때만 우리 위에 값을 계산을 하겠죠. 애초에 플러스 2였다면 여기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식에 대입하지도.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위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밑에 계산하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는데, 밑에 계산은 x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계산하래요. 당연히 이거는 조건에 위배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a 값은 마이너스 2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가지 계산한 거예요. 앞에 단계를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f 역함수 마이너스 2가 얼마인지 이걸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f에다가 b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가 뭔지 몰라요. 뭐가 하여튼 여기에 들어갔어요. b라는 게 여기에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얘도 봅시다. b제곱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배 b가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위에는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실수해서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위에는 식이 아예 틀렸어요. 그쵸? 자, 밑에 보시면 b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값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b는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 1이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좀 계산을 해보시는 문제예요. 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식도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판별력을 요구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갖고서는 이럴 때 되는지 이럴 때 안 되는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 이런 문제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0번 문제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f의 x-1에 x 플러스 1. 자, 이것이 자, 이렇게 될 때 f 2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f2의 값이라는 거는 이 안으로 2가 들어왔다는 말이지 x가 2라는 말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x-1분의 x 플러스 1 이게 2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안으로 얘가 2가 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때의 x값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1 이렇게 생각해서 x자로 곱하면 2x-2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상수끼리 그리고 x끼리 넘겨서 정리하면 x는 얼마다? 3이다. x가 3일 때 이 f 안의 값이 2가 될 거예요. 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f2의 값은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따라서 얼마? 5분의 1이 되겠다.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히 우리 이것도 여러분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지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함수 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성질,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사실 많이 여기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 싶은 문제들만 선별을 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그리고 함수의 정의에 대한 것들 여러분 개념은 항상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만 개념 정리라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새로 나오는 정의 그리고 알고 있더라도 그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푸는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요. 사실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판별력, 순간적인 판별력이라든지 조건에서 걸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 여러분 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야,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네.